요 치료를 하고 있는 치료 회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사람들. 한마디로 해서 경계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절대 가까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워지도 안 돼요.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료하는 분들. 치료 안 하는 분들? 마음 치료 안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마음 치료 안 하는 분들은 이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이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인생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분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힘들어져요. 그 대신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생이 낭비가 돼요. 그래서 치료원들이 조심하고 경계하고 정말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왜? 인생이 낭비가 돼요. 인생 낭비. 자기 인생에 소중한 시간도 낭비가 되고,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데미지를 입는다는 얘기에 피해는 입어요. 그러나 회복은 해요. 내 능력을, 내가 그래도 악화되진 않으니까. 악화되진 않아요. 악화되진 않지만 인생이 낭비가 됩니다. 그러나 치료하지 않는 분들은 인생 낭비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인생이 파멸로 갑니다. 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 1번이 뭐냐? 마음 문제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일 문제. 마음 문제를 갖고 있는데, 마음 문제는 뭡니까?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는 치료회원들도, 위중증 심리장애는 치료회원들도 그렇고 치료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고, 위중증 심리장애인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옆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위중증 심리장애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멀쩡하고 잘해줍니다. 자기 좋을 때는. 근데 조그마한 스트레스 받으면 그날 나와 내 아이가 황천길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위중증 심리장애 그만큼 무섭습니다. 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심리 세계가 다 장애가 발생을 했거든요. 심리 세계가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약물 치료해가지고 중증 심리장애로 완화시켜서 간신히 한 개는 살려놓고 나서 마음치료, 정신치료 동시에 병행을 해야 됩니다. 기간도 거의 5년, 10년 걸립니다. 위중증 심리장애. 그러니까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관련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뭐냐면 외상 트라우마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조심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왜? 인생 파멸로 갑니다. 치료하지 않은 분들은 무조건 인생 파멸로 갑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분들은 그 사람과만 연결이 되면 이상하게 인생이 낭비가 됩니다. 치료가 늦어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관련된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외도를 한 사람은 중증 심리장애 기본으로 갑니다. 그러면 중증 심리장애다. 그러면 기회 한번 줍시다. 라고 해서 본인을 회복을 하고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하고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왜? 함께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한번 줍시다. 라고 하는 기회를 한번 주자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돼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회 한번 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중증 심리장애이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증 심리장애니까. 기회 한번 줍시다. 라고 해요. 왜? 치료하고 나서. 마음 치료 안 된 사람은 치료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중증 심리장애인 외도한 사람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 무조건 이 사람 위중증 심리장애로 갑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부부 상담을 갑니다. 그런데 외상 트라우마인 사람과 중증 심리장애인 이 두 사람이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외상 트라우마인 사람은 답답하고 거기 받을 때는 괜찮은데 답답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돌아오면 또 답답하고 힘들고. 왜? 아직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덜 악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과정에서 중증 심리장애인 남편이 중증 심리장애인 배우자가 위중증 심리장애로 바뀌어버렸어요. 위중증 심리장애로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초기 상담을 딱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위중증 심리장애는 악화가 딱 돼버렸어요. 위중증 심리장애 악화되면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저 치료 못합니다. 안 합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1억 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10억 내라고 할 수도 없고. 5년, 10년 걸리는데 내가 감당 못합니다.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칼 들고 올 텐데? 다 못합니다. 힘들어요. 무서워요. 여기 직원들도 있고
잘못하면 길거리 가다 등 맞아 칼 맞아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중증심리장애, 위중증심리장애 악화됐어요. 그리고 왔어요. 외상 트라우마. 그럼 빨리 본인 치료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부 상담은, 그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요.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되게 냉정해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치료하는 분들이 됐든, 경계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 문제가 발생된 사람이 있다. 그럼 최소한 그 사람이 중증심리장애인지 위중증심리장애인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설령 내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의 친구든 내 지인이든 누구든 물어봐요. 그냥요. 친하면은 뭐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딱 그러면 일단 거리를 두세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거리 둬야 됩니다. 내 직장에 그런 동료가 있어. 딱 거리 둬야 됩니다. 업무만 해야 되지 개인적인 말 섞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내 인생, 치료해오는 내 인생이 낭비가 되고 치료가 늦어지게 만들고 치료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인생 다 날아갑니다. 어디서든 만납니다. 어디서든. 그래서 항상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 이해됩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뭐하고 하더라도 인생이 낭비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마음 치료하고 난데 배우자 때문에 뭐 해서 마음 치료하고 나자 중증심리장애인 사람하고 외상 트라우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증심리장애인 사람은 마음 치료를 하고 외상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은 나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중증심리장애인 사람이 치료를 했어요. 관계 중독인 사람이, 외도한 사람이 본인이 치료했어. 회복을 했어. 그러고 나면요. 외상 트라우마 있는 사람이랑 이혼하고 격리 끝내야 돼요. 어차피 살아서는 안 돼요. 대신 아이도 주면 안 돼요. 어차피 아이들 인생 다 날릴 거니까. 그래서 치료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세요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살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회복하는 게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면 또 그새 또 뭐 인생 이건 이 사람 인생이에요. 왜 본인 인생인데.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를 두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하는 방법,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이 중증심리장애, 특히 위중증심리장애는 위험합니다. 나와 내 아이들이 인생 전부가 한 방에 날아가요. 잠자다가 가는 수가 있어요. 가는 수가. 세상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그렇지 인간 아닙니다. 이 관련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경계를 하고 거리를 일정하게 둬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치료를 하는 사람이든 이렇게 가는데 항상 이 경계해야 되는 사람인데 뭘 해야 되냐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아세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뭐 종교적으로 유명하든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든 뭐든 어쨌든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방송이 됐든 아니면 진짜 오프라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추종하지 마세요. 추종. 믿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 유명한 지식 그거는 받아들이되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경계를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추종은 하지 마세요. 추종한다는 뜻이 뭐예요? 가까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내 인생에 개입시킨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 개입되면 치료하는 분들 인생이 낭비가 됩니다. 즉 치료가 안 되고 점점 계속 안 좋아져요. 그러나 부여는 잡고 있어요. 빨리 악화되진 않아요. 그러나 치료하지 않은 분들은 일로 들어가면 무너지는 속도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 전부가. 그 사람 인생 아이들까지도.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막 빠져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조심하세요. 이거. 정말 경계해야 돼요. 그 사람들 전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소유하려고 드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싸그리 다
여러분 인생 전부를 다 가져요. 이 사람이 남자야 그러면 그 상대가 여자 그럼 몸까지 다 가져요. 그냥요.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 그러든 안 그러든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추종, 즉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걸로 뭔가를 가려고 들지 마시라고요. 필요한 지식,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지식, 그 다음에 나의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은 얻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그리고 와 대단해 그렇게 살지는 마세요. 그러면 내 아이들 인생, 나의 인생 다 날아갑니다. 왜? 내 배우자가 됐던 한번 보세요. 자신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유명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배우자하고 조심, 또 조심하세요. 필요로 하는 거는 내가 지식이라든가 그 사람에 관련된 이런 내 나름대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얻는 거는 괜찮은데 그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신뢰 뭐 어쩌고 하면서 이거 추종하지 말라는 거 이거 같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고 예를 들어 만약에 이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상담사고 뭐 의사고 뭐고 뭐 이렇게 가요. 그분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얻으면 됩니다. 유튜브가 됐든 얻으면 돼요. 필요한 걸 얻으면 돼요. 중요한 건 뭐가 돼요? 거기에 빠져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 순간 내 인생 치료하는 사람들은 빠져들지도 않겠지만 인생이 낭비가 됩니다. 인생이 낭비되면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동안 치료는 안 되고 있고 조금씩 악화되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나 치료하지 않은 분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 방에 악화되어 버립니다.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길이에요. 이 잘못하면. 그래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고 경계를 하고 그리고 정말 거리를 두거나 또는 인간관계를 끊어내거나 해야 되는 이 대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시고 해서는 안 되는 치료를 하고 있던 또는 치료를 하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치료를 안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 또는 내가 외도를 했는데 배우자가 고통을 받고 있어. 이렇게 됐는데 나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나는 치료를 하고 있어. 근데 상대는 내 친구도 고통을 받았던 외도를 하고 있던 이렇게 가고 있어. 이 사람 보니까 조울증을 갖고 있어. 만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단계들에 내가 요 정도 선에서 딱 내가 선을 거놔야 되겠구나. 아니면 인간관계 끊어야 되겠구나. 알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이랑 가까이 가게 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내 아이들이랑 가까이 있다. 그래, 내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대신 최소한 내가 마음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하게 되면 나와 내 아이를 보호하는 힘이 생깁니다.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배우자만큼은 기회 한번 줍시다라고 계속 중증심리장애든 외상트라마든 내가 먼저 치료하고 회복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외도를 한 사람이든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든 기회 한번 줍시다.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외상트라마는 악화되는 게 어떻게 악화되느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외상트라마가 발생됐습니다. 편안해지게 되면은 중증심리장애로 발생합니다. 근데 이 중증심리장애가 상중하가 있어요. 위중증심리장애에 가까운 게 이제 상이라고 치면 어디로 가야 되면 이 외상트라마가 악화되면 중증심리장애로 가는데 상으로 갑니다. 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악의 중증심리장애로 악화됩니다. 편안해지면 이렇게 돼요. 즉 위중증심리장애가 가기 직전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발생합니까? 외상 호스텔에서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때 고통을 느낍니다. 이때 또 고통을 느끼거든요. 이건 장애예요. 외상 호스텔의 장애. 이때부터는 제가 치료를 못합니다. 이때부터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위중증 심리장애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점점 빠르게 방치되면 엄청 빠르게 뭘 해도 엄청 빠르게 무조건 악화됩니다. 뭘로 갑니까? 위중증 심리장애로 갑니다. 이 단계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선 타인을 빼앗던, 고통을 주던, 죽이던 자기 만족을 위해선 뭐든 다 합니다. 일로 가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일 때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그걸 못하니까. 못하면 고통을 느낍니다.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자기가 편해지는 길은 알아요. 그러나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냥 가버리면 위중증 심리장애로 갑니다. 그래서 위중증 심리장애인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외상 트라우마 고통을 느낄 때 기회니까 이때 빨리 저는요 제가 잘 알아요. 뭐 보통 사람이겠냐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미안한데 외상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일로 무조건 악화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가 딱 있어요. 외상 스트레스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악화되지 않는 방법 딱 하나가 있어요. 아이에게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 내 인생을 버리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뭐를 했습니까? 남편 없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서 헌신자, 내 인생 전부를 내 아이한테 다 바치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가도 받아온다. 아이를 위해서로 가세요. 10년이든 20년이든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상 트라우마 고통 안 느낍니다. 내 인생을 싸그리 다 버리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커서, 만약에 컸잖아요. 커서 내 아이가 이제 컸어. 이제 내 인생 전부를 해서 20년, 30년 애들이 이제 나름대로 애들은 잘 큽니다. 애들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막 미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두드리더라도 애들은 잘 보여요. 애들은 잘 큽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헌신을 했기 때문에 잘 큽니다. 그러면 악화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분가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아이 인생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애들 요거 가진 상태에 몰입을 하면서 니는 반드시 대학 가야 된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되고 애들 막 쥐잡듯이 잡잖아요. 악화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몰입하면 자기 인생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를 위해 애가 뭘 잘못했는데 다 내 잘못이고 그냥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때려 넣어야 돼요. 그렇게 돼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나서 아이들 인생을 딱 가게 되면 이제 혼자 남잖아요. 이제 혼자 남게 됐을 때 대부분은 다 황혼이혼을 선택을 하는데, 미안한데 그때 치료 시작하세요. 그때. 만약에 그거 안 하고 가면 이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대상이 사라졌으니까요. 대상이. 이거 정해진 수순입니다. 정해진 수순.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할 때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러나 기회는 줘야 될 사람이 있고, 절대 기회를 줘서도 안 되고 무조건 기회 주겠다고 들어갔다 내가 인생 다닥살 날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가족 관계일 때까지. 그나마도 가족은 기회라도 줄 수 있어요. 그나마. 근데 타인이 가족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자예요. 또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친구가 있어요. 내 목숨 얘를 위해서 내 뭐를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가족 같은 친구예요. 가족 같은 친구. 그런 친구 진짜 한두 명만 있어도 인생 성공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친구거든요. 내 집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 친구 여러분들한테는 몇 명이나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죄송한데 친구들도 다 알아요. 저 얘기 다 해가지고 알아요. 난 친구 필요해서 만납니다. 친구들도 그래요. 맞아, 나 너 필요해서 만나.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그냥 한 잔 먹자고. 그래, 나 먹는데 동무가 필요해서 만나는 거지 너를 위해서 내 인생 전부 걸지는 않아. 그런 얘기도 막 해요. 저는 그런 친구 없습니다. 믿지 마세요. 왜? 내 필요해서 언제든 뒤통수 칠 수도 있고, 내 필요해서 언제든 돈 빌리러 올 수도 있고, 나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게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하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살면서 치료원이든 치료하지 않는 분이든 조심해야 될 사람들 꼭 명심하세요.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